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9%, 그리고 코스닥은 0.6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하락 마감했잖아요. 그 하락 이유는 그 전날에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기준금리를 0.5%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젯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0.5%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했어요. 자,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일단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FMC 15, 16일 날 회의가 있을 때 기준금리를 한 0.25% 정도 올리겠다,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초에 FMC 회의가 있기도 전에 미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 3월 15, 16일 날 FMC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0.25% 올렸고, 또 그리고 한 5월 정도 되면은 양적 긴축 하겠다, 이런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경기에 대해서 낙관한다, 이런 의견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조금 그동안 입장과 좀 다른 또 공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가지고 기준금리를 0.5% 올려도 되겠다, 0.5% 이상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이 지금 한 며칠 사이에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바로 미국 물가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3월 10일 날 미국에서 이렇게 물가가 쭉 정리돼서 발표가 됐는데 그게 한 7.9%였습니다. 거의 8%에 육박하죠. 이 8%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지난 25년간을 봐도 이 이상 높았던 적이 없어요. 맥시멈을 쭉 끌어서 보면은 언제 이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였냐면 19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을 때, 그때 물가가 이 정도로 높았고, 그 이전에는 전쟁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여튼 가장 최근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1970년대 5.1 1차, 2차, 3차 파동이 있고, 또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이런 시기 물가가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 때는 물가는 저렇게 오르는데 경기는 실제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이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여튼 최근 이 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으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전혀 낯설은 의견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오히려 기준금리를 갖다 인상하지 않고 동기를 한다면 향후 경기가 침체될 것인가, 이런 우려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적절하게 인상한다는 것은 낯설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튼 물가만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경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보면은 이게 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번 봤었죠. 이때도 봤었고.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10년물하고 2년물 미국 국채 금리 차가 이렇게 계속 지금 스프레드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돈을 장기적으로 이래 놔두기가 좀 겁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물 이쪽으로만 돈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단기적으로 운영을 계속 하는, 좀 불안하니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물가는 오르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사실상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물가만 바라보고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이제 파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봐야 된다고 한 지표가 바로 이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인데, 이 최근에 보시면은 예전에 3월 달에
2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이렇게 채권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높아진 적이 있는데 이후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잠잠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조금씩 고개를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또 올려버렸다. 그러면 파산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정리를 좀 하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다른 연준 위원들처럼 좀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쭉 볼 때 실제 물가만 보면은 기준금리를 올린단 말이 굉장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자들의 움직임, 포지션을 보니까 굉장히 돈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좀 겁내하는 상황,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뭐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만약 이런 상황에서 높이게 되면은 이 파산이 늘어날 건데 과연 이제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연준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생긴 겁니다. 연준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게 되면 이 파산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에서도 파산을 감당하기 힘들겠죠. 이거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기업과 가계 파산이 문제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이 정치권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던 그 외국인들의 행보는 아마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뭐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봐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지금 진단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또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유가도 오르고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그리고 실제 경기 침체가 이어진 상황에서 파산을 감수하고서 과연 기준금리를 저렇게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생긴 거죠. 물론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 금리를 본다 하더라도 이때 5.1 파동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이렇게 1970년도 일어났을 때 펄 볼크 연준 의장이 나와서 기준금리를 뭐 토요일 날 올렸잖아요. 단시간 내에 한 20%까지 금리를 갖다가 끌어올리면서 많은 사람 파산시키고 경제를 쭉 뚫어내고 정리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이후 다시 호황기를 맞이했거든요. 4년 임기가 보장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달러 유출을 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가장 문제시 되는 거는 바로 이 빚 있는 사람들입니다. 빚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빚 있는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조정 이야기가 지금부터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한계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이 계속 미뤄져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빚을 갚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자영업자들, 한계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자 상환을 연장해주면서 파산을 계속 미뤄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렸을 때 우리나라도 뒤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한계 기업들 그리고 이 가계 부실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파산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가진 것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파산을 무릅쓰고서 과연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런 쪽으로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모르죠.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가 저렇게나 4년이나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폴 볼커 예전에 의장처럼 연준 의장처럼 기준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올려가지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금리가 저렇게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파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 구조조정도 계속 미뤄둔 그런 상태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서 자영업자 부실 계속 미뤄둔 그런 상태이고, 가계 부실까지도 지금 많이 미뤄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랐을 때 이런 파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정말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지 아니면은 조금 올리다가 파산이 겁나서 포기를 하고 계속 돈을 푸는 쪽으로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도 쭉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빚이 있는 사람들은 유동성 점검을 꼭 해봐야 됩니다. 부동산 부채라든지 주식 담보 대출을 내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은, 어쨌든 빚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 빚을 갖다가 충분히 원금 상환 아니면 이자를 갖다가 문제없이 상환할 수 있는 유동성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좀 해봐야 되고, 또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도 제가 늘 여러분들께 아예 정리를 늘 해드리잖아요.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고 형편되는 대로 조금 돈이 여윳돈이 조금 있다면 그냥 물량을 계속 모아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시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어떤 갈림길에 놓여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털어낼 거 털어내고 새 출발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파산이 너무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경기 침체가 우려는 되지만은 이게 너무 깊숙하게 빠졌던다 싶어서 다시 경기를 부양한다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조금 내리거나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딱 갈림길에 놓여 있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 어느 경우라도 대비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의 안전성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유동성 관리 이상이 없는가, 투자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을 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거 경기 상황을 봤을 때 기준금리 공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베팅이 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오늘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많이 매수했고, 기관들도 매수해가지고 운송장비, 전기전자, 금융업, 화학 이런 업종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리고 종목도 쭉 들여다보면은 오늘 25개 종목이나 검색이 됐습니다. 검색된 종목이 많으니까 플랜 A 도움을 좀 받도록 합시다. 플랜 A 참모들이 현재 오늘 검색된 종목들 중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시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쭉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은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지금 아직 추세는 진행 중입니다. SH 에너지화학 추세는, 장기 추세는 쭉 상승할 수 있다 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 반도체는 아직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반전 신호가 나왔는데, 상승 반전 신호 나오면 짧은 기간 상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여튼 파월 연준 의장이 공격적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파산이 불가피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침체가 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과연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먼 미래를 좀 희망적으로 가져갈지, 아니면은 이 당장 고통스러운 이 파산들을 갖다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조금 연착륙시키는 쪽으로 가게 될지는 앞으로 연중의 행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